안녕하세요, 선물가게 구독자 여러분. 오늘 더 도슨트2에서 도슨트가 아닌 호스트를 맡게 된 송나경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두 선배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입사 15년 차 시스템 ENG 팀에서 기계 설계를 맡고 있는 함영수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입사 12년 차 삼성물산 ENG 전략그룹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용균 프로라고 합니다. 더 도슨트2 작가님들이 함영수 프로님하고 최영균 프로님 거의 박명수와 유재석급으로 말씀을 잘하신다는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명수 프로님이 박명수시겠죠? 네, 아마도 이름을 보니까 제가 박명수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명수 프로님이 박명수면 제가 유재석이네요. 네, 삼성물산 MC 아닙니까? 오, 좋아요. 네. 그럼 우리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좀 올드하긴 하지만 무한도전처럼 저희도 산물가게 한번 외치면서 시작해볼까요? 좋죠. 산물 가게! 제가 삼성물산에 입사해서 플랜트 사업 분야에서 일한 지 벌써 5년 차인데 주변에서는 레미안만 알고 사실 플랜트 사업에 대해서는 삼성물산이 뭘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몸이랑 플랜트를 한번 비유해봤어요. 플랜트도 어떤 거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게 목적인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우리 살아가기 위한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몸 안에 이제 심장이 있고 그다음 그 심장을 통해서 피가 나가야 되는데 그 피를 흘려주는 게 혈관이고 그 혈관들이 또 각각 닿는 것들이 이 우리 몸들의 이제 인체에 있는 장기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플랜트도 이런 심장 역할을 하는 발전소나 터빈 같은 것들이 있고 물이나 스팀 등을 연결해주는 다양한 배관들이 있거든요.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성과품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규모와 설계가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전기를 생산해야 된다라고 하면 발전 플랜트라고 명칭을 저희가 부르고 주요 설비로는 터빈과 발전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바닷물을 담수화해야 된다라고 하면 담수 플랜트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거기에 주요 설비로는 역삼투압 설비 등이 되는 식이죠. 네. 설계, 구매, 시공까지 다양한 밸류 체인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나경 프로가 지금 우리 회사에서 에이스 후배로 에이스 꼽히고 에이스. 있는데 역시 똑부러집니다. 맞습니다. 그런 다양한 밸류 체인을 가지고 부가가치 산업을 일으키는 거죠. 맞아요. 플랜트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더 높은 것 같아요. 플랜트 산업의 트렌드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플랜트 산업의 트렌드는 무엇인가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플랜트를 보자면 복합화력이나 LNG를 통해서 이렇게 그동안에 이런 플랜트를 많이 해왔어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유럽이나 아니면 호주 이런 지역에서 그런 신재생 상품, 특히나 태양광 이런 상품 쪽으로 많이 방향성이 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의 석유화학이나 아니면 석탄화력 같은 플랜트에서 신재생 발전, 신재생 플랜트로 조금 변화하고 있는 추세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 회사도 2020년에 ESG 전략 강화의 일환으로 탈석탄을 선언을 했거든요. 그 중심에 LNG 복합화력, 그리고 저장 시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을 중심으로 HVDC, 그리고 수소 암모니아, 그리고 SMR까지 신사업 선정을 위해 가지고 저희 회사에도 투자와 준비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공을 한 후배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후배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건설회사 하면은 약간의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 보면 뭐 도로를 만들고 그다음에 다리를 만들고 이러다 보니 토목이라든가 건축 이런 분야의 전공을 가진 친구들만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플랜트에서 종사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명수 프로님 기계공학과? 맞습니다. 그리고 나경 프로는 전기죠? 네. 이렇게 전기, 기계, 그리고 뭐 화공 이렇게 다양한 공대에 있는 모든 전공들은 뭐 저희 회사에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영업이라든가 또 돈을 계산하는 견적, 구매 이런 데 있어서는 또 인문계 친구들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에 있는 모든 전공의 친구들이 우리 회사에 올 수 있을 것 모두 같습니다. 지원하시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모두 지원을 해주시고 빨리 어여 오세요. 제가 제품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담스럽네요. 빨리 어여 오세요. 제가 제품으로 명수 프로님은 혹시 어떤 후배가 들어오셨으면 좋겠으세요? 외국어를 잘하는 친구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어. 다른 언어보다는 영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최영균 프로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것처럼 전공도 중요합니다. 저 또한 뭐 연력학 뭐 이런 분야의 그런 전공 지식을 대학교 때 배웠고 그거를 지금 실무에 잘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외를 나가 보니까 일단 발주처 그리고 업체들 대부분이 해외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필수적으로 영어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영어를 잘 하면 자신의 의견을 이제 상대에게 관철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어를 잘하는 후배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두 분 다 저 같은 후배라고는 말씀 안 하시네요. 디폴트여서 얘기 안 했습니다. 말해 뭐해. 이거죠. 그렇죠, 말해 그렇죠. 뭐해. 아, 그럼요. 네. 아,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삼성물산은 언제부터 플랜트 사업에 뛰어들게 된 건가요? 20년 전에 카타르 LPG 탱크를 처음 시작으로 그때 당시에는 컨스트럭션, 그러니까 저희가 시공을 하면서 이제 플랜트 분야에 뛰어들게 됐어요. 이후에 이제 시공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고 엔지니어링, 설계, 그리고 프로큐먼트, 구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2008년도에 EPC 플레이어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게 바로 UAE의 슈웨이트 S2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인데요.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EPC 플레이어로 세계에 이제 첫 도전장을 내미게 된 사례인 거죠. 그러면 시공회사에서 시작해서 뭐 설계, 구매, 시공을 전부 하는 EPC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된 거네요. 저희가 거의 15년이라는 노력 끝에 이뤄낸 성과인데요. 지금 현재는 그 글로벌 탑 EPC 플레이어로서 최근에 세계 최대 규모의 사우디 꾸라야 복합 화력을 시작을 했고 여기 지금 나가고 있죠? 여기 제가 나졌는데. 아, 네, 여기 보이시죠? 사우디 아, 꾸라야 여기 화력. 있나요? 그리고 제가 리드 엔지니어로 했었던 어. 카타르 UHP 담수 복합 발전을 저희가 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저희 삼성물산의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다들 중동 프로젝트만 말씀하시는데 저희 회사가 또 이제 괌에 태양광 프로젝트도 수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아, 저는 일단 괌 프로젝트를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바로 수행을 하게 됐는데 괌에 위치해 있어서 그 점도 좋았고요. 너무 부럽네요. 아,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처음으로 수행한 신재생 프로젝트, 맞아요. 태양광에 ESS가 같이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 점도 되게 의미가 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용균 프로님은 사우디의 최대 규모의 복합화력 발전소 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꾸라야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면 사우디에 담맘이라는 동부 최대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약 100km 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세계 최대 복합화력 규모 4,000메가와트의 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였습니다. 4,000메가와트 하면 정확히 피부로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하는 제10차 전력 수급 계획에 따르면 국내에 이제 발전원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는데 원자력, 뭐 LNG, 신재생으로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LNG거든요. LNG가 국내에서 약 29%를 차지하고 있고 그게 약 43기가와트 수준입니다. 43기가와트. 그러면 꾸라야가 4,000메가니까 4기가와트잖아요. 네. 약 10% 수준의 발전소 하나로 10%를 차지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한 어마어마한 나라의 규모라고 볼수 10%잖아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명수 프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사우디 전력의 약 7%를 담당하는 규모가 4,000메가와트였어요.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바닷가부터 배관을 통해서 물을 끌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발전소 안에 다양하게 물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바닷속에서 설치하는 해상 배관부터 해서 발전소 내부에는 다양한 배관들이 또 있거든요. 배관왕은 바로 나다. 네. 그래서 제가 한 3년 정도 그 꾸라야에 있었고 입사하자마자 갔기 때문에 네. 지금 생각해도 좀 애정이 있는 프로젝트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아, 네. 저도 카타르에 2016년부터 18년까지 약 2년 2개월에 걸쳐서 다녀오게 됐고요. 카타르 UHP 프로젝트는 최대 발전 담수 복합 프로젝트였고요. 그래서 발전은 2,500메가와트급 플랜트를 짓는 거였고 담수는 130 MIGD 수준의 담수 플랜트를 건설하는 공사였습니다. 담수는 바닷물을 끌어와서 먹을 수 있는 음용수로 만드는 그 공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플랜트가 얼마나 큰 규모였냐면 카타르 발전 시장 전체의 24% 발전량을 증가시키고 담수 같은 경우는 27%에 달하는 물 생산량을 끌어올리는 아주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부지도 어마어마하게 넓었는데요. 112만 미터 제곱, 즉 축구장의 150배 크기를 차지하는 부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플랜트에 설치된 기기들의 무게가 4만 5천 톤, 즉 A380 비행기 50대 분의 무게와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카타르 최대 복합 담수 플랜트였어요. 평균 프로님과 만만치 않게 저도 아주 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조사를 해오셨네요. 왜냐하면 제가 수행했기 때문에 아, 아주 자랑스럽게 그만큼 소개할 수 자랑스럽기 있습니다. 때문이다. 네. 좋은 것 같네요. 네. 근데 명수 프로님 2016년에 18년이면 네. 그 아기 낳았을 때 아니에요? 그때 당시 첫째가 3살, 둘째가 태어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족과 함께 해외를 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이었는데 일단 가장 고민이 됐던 게 이제 의료랑 치안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아주 잘 돼 있다는 소식을 듣고 최종적으로 카타르로 가게 됐고, 가자마자 이제 첫째, 둘째 예방 접종을 다 무료로 맞춰더라고요. 오. 무엇보다 카타르가 돈이 많은 나라라서 그런지 역시. 의료가 아주 잘 돼 있었습니다. 명수 프로님 얘기를 들으니까 상대적으로 물론 상대적인 허탈감이 조금 많이 몰려오는데요. 사실 저는 반대로 명수 프로님은 이제 가족과 같이 왔지만 저는 반대로 이제 사우디에 갈 때 이제 혼자 갔고 그리고 거기에 혼자 지내면서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발전소라는 게 오지에 많이 짓는데 저는 제가 있던 곳은 이제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사막. 한 3시간 정도를 차를 타고 나가야지만 이제 먹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얘기만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그죠. 나경 프로님의 경우도 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경 프로님 어땠어요? 괌 갔다 온 거. 네, 저는 괌 태양광 프로젝트라고 태양광하고 ESS가 같이 있는 프로젝트의 전기 설계를 담당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2개월 동안 짧게 다녀오기도 했고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지 직원들이랑 친하게 지냈던 기억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현지에 같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동료애가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공사하셨는데 혹시 완공되고 가족분들도 보여드렸어요? 정말 먼 발치에서 가족들이랑 가가지고 완공된 프로젝트를 이제 바라보면서 설명을 좀 해줬는데 마지막에 이 37개월 공사에서 10일을 단축해가지고 프로젝트를 끝냈습니다. 보일러가 총 6대가 있었는데 그 6대의 보일러에서 연기가 동시에 탁 올라오는 거를 봤을 때 그 느낌이 정말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눈빛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용견 프로님은 혹시 언제가 제일 뿌듯하셨어요? 황무지였던 땅에서 제가 설치했던 것들이 차곡차곡 올라가고 이제 발전소가 점점 모양을 갖춰가고 실제 가동이 되고 돌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그때 누렸던 성취감만큼은 아직도 저도 잊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선배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중에 저도 큰 프로젝트를 이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용균 프로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오늘 되게 재밌었고요. 이거 준비하면서 플랜트의 역사라든가 저희 물산이 걸어온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고 지금 이제 ENG 전략그룹이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해외 ENG 오피스 지금 이제 런칭을 하고 저희 플랜트를 함께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이제 모집할 예정이거든요. 저는 꼭 이거를 성공시켜가지고 저희 플랜트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같이 좀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꿈꾸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삼성물산에서 플랜트가 뭘 하는지, 플랜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 지금 현재 저는 그 필리핀 아띠보남 프로젝트에서 이제 엔지니어링 매니저를 맡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L2P 프로젝트입니다. LNG2 파워라는 이 줄임말인데 이 프로젝트는 이제 초저온 LNG를 기화를 시키는 것부터 발전소에 공급을 해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까지 저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조차도 최초로 하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를 꼭 수주를 해서 또 한 번의 역사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좋네요. 오늘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저한테도 너무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있으면 사우디 현장으로 출장을 가는데 선배님들 발자취를 따라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시작과 끝을 동일하게 해서 네. 무한도전처럼 한번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제가 그러면 선물 하면 가게 같이 해주세요. 네. 선물 가게! 다음에 또 만나요.